안녕하세요. 행복한 100세 은퇴 준비 이야기 진행을 맡게 된 박민영입니다. 처음만 해도요, 100세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희망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이 100세가 두렵다,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명은 길어지는데 은퇴 시기는 빨라지다 보니까 내가 유병장수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는 거죠. 노후에 대한 고민 모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 스트레스는 공부하는 걸로 풀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 노후 스트레스는 노후 대비 하는 걸로 풀어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또 행복한 100세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네요. 노후에 대한 고민 모두들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재무적인 설계 전략에 대해서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주실 두 분과 곧장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퇴직연구개발원 은퇴연구소 한상훈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프루덴셜 생명의 임주석 센터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임주석 센터장입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노후에 대한 설계 탄탄하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후하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요.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일 겁니다. 그들이 은퇴 시장으로 뛰어들게 된다면, 한마디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이 노후에 대한 고민들을 떠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 중에 대다수가 은퇴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두 분께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뭐 비재무적인 얘기도 좋고요. 재무적인 얘기도 좋고요. 편안하게 좀 해주신다면요. 예, 먼저 비재무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요. 네. 첫째는 마땅한 일거리가 없다는 고민입니다. 퇴직 후에 집에서 놀고 싶지는 않고 네.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소득을 확보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둘째는 취미와 여가가 없어서 많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고민합니다. 셋째는 부부관계, 자녀관계에 대한 문제로 대화가 잘 되지 않고 그렇죠. 또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직장 동료하고 보내는 거에는 익숙한데 새로운 관계 변화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건강 같은 것도 고민되지 않을까요? 예, 다음은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짐으로써 그렇죠. 질병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은퇴 이후에 어디에서 살 것인지, 전원 생활을 할 건지, 아니면 뭐 귀농귀촌을 할 건지, 실버타운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을 고민합니다. 여러분 익숙하신 얘기일 것 같아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사실 다들 한 번쯤 고민하셨을 법한 내용들인데요. 모두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저희 시간 여러분 지켜봐 주시면 풀어나갈 거고요. 좀 비재무적인 고민들이었고요. 은퇴를 앞둔 이들이 하고 있는 재무적 고민은 결국 내가 한 달에 얼마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돈은 어디서 충당이 오는가 이런 걸 것 같아요. 보험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노후의 경제적인 준비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50대, 즉 은퇴를 앞둔 분들도 한 60% 정도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에 대한 의지도 참 많은 편인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금액도 월 평균 수령액이 5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 노후 생활비에 대한 준비가 큰 재무적인 걱정일 수밖에 없고요. 네. 또 나아가 나이가 들다 보면은 질병, 장기 간병에 대한 의료비가 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료비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도 있고요. 바꿔서 라이프 스타일이 요즘은 다양해지다 보니까 해외여행이나 취미, 건강관리 등의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노후에 또 이러한 비용들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들 저희가 뭐 직면하고 있고 또 직면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장 먼저 준비한 내용은요. 임주석 센터장님의 강의인데요. 주제가 행복한 100세를 위한 노후 재무 설계입니다. 재무 설계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취해 볼 거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저금리 시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은퇴를 앞둔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노후 자금.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지금부터 전문가 핵심 비결이 녹아있는 100세 시대 노후 재무 설계 전략을 만나본다.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활동적이고 의욕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평생 현역을 지향하며 소비 의욕이 높고 자신만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의 존재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렇듯 노후 준비의 중요성은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재무 설계 팁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테크의 시작 수지차를 관리하라. 둘째, 저금리의 시대 1%의 차이를 발견하라. 셋째, 세테크는 불확실성 시대의 기본이다. 넷째, 연금 소득은 가장 각광받는 소득이 된다. 다섯째, 글로벌 시대의 필수품은 달러 자산이다. 이상 5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지차 관리를 잘하는 것이 노후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수지차, 즉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재테크의 기본이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입에서 지출, 소비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내 집 마련이나 과다한 소비로 대출을 받거나 이자가 발생을 한다면 저축이 줄어들게 되겠죠. 특히 중산층의 경우에는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많다 보니까 가계 재정에 적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후 준비에 적이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수입, 즉 버는 돈이 있을 때 저축을 합니다. 강제적으로 일정 비율이나 금액을 정해서 저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지출이나 소비를 합니다. 즉 수입이 있을 때 지출이 먼저가 아니라 저축이 먼저인 것입니다. 수지차 관리에 있어서의 핵심은 강제 저축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노후 준비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수지차 관리에 있어서 강제 저축은 제일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저금리의 시대입니다. 한국과 주요 선진국 기준금리를 보면 한국은 기준금리가 1.5%이고 미국은 2에서 2.5%, 유로존은 0%, 일본은 마이너스 0.1%입니다. 특히 9월 달에는 미국이 0.25%의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리도 내려가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금리입니다. 이러한 저금리 시대에 우리가 자산 관리에 있어서 2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연봉 3천만 원의 자산 가치가 얼마일까요? 즉, 연봉을 3천만 원 버시는 근로자분들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은행에 얼마를 예치를 하면 3천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3천만 원의 이자를 받고 싶으면 기준금리 1.5%를 적용했을 때 은행에 우리가 20억을 예치를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말은 매달 버는 소득이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퇴를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로서 일정 부분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것은 노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72의 법칙이 있습니다. 원금이 2배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72를 금리로 나누면 됩니다. 우리가 기준금리 1.5%를 적용했을 때 72를 1.5%로 나누면 4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말은 원금이 2배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48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저축을 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길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저금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절세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찾는다는 것은 최고의 재테크의 방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테크에 좋은 상품 6가지를 말씀드립니다. ISA 계좌, 청약통장, IRP 계좌, 연금저축, 비과세 종합저축, 연금보험입니다. ISA 계좌는 금융기관이 고객을 대신해 3년에서 5년까지 투자해주는 절세 상품입니다. 일반형인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서민형인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예금, 펀드, 채권, ELS 등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현재 2,500만 명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인 경우 1.5%의 우대금리도 있습니다. IRP 계좌입니다. 근로자들께서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퇴직연금을 가입을 합니다. 근로자들은 이 퇴직연금에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IRP 계좌의 최대 장점은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정기예금부터 주식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4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1억 2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수령을 할 때는 3.3에서 5.5%의 저율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50세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테크에 좋은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분들께서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입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올해로 없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고령자 분들께서는 특히나 체크해야 될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월납입보험료 15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되는 상품입니다.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요. 연금 수령 시에도 비과세가 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서 요즘은 연금을 달러로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품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현재 소득들을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자 배당, 즉 금융소득이 있고요.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들 중에서 현재 임대소득이 가장 인기 있는 상품들일 텐데요. 그 말은 주변에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구입을 해서 임대를 발생시키려는 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베이비 부머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5년 이후에는 어떤 소득이 각광을 받을까요? 단연 연금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5층 보장이라고 하는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5층 보장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자산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 소득원 등을 통해서 연금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노후 관리를 잘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대입니다. 이제 통화 분산은 기본입니다. 달러 자산은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직접 돈으로 쓸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적인 원화도 준비하지만 달러로서 예금이나 채권, 펀드, 달러로 보험 등을 드는 것도 자산의 포트폴리오상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행복한 노후 재무 설계 전략에 대해서 센터장님의 강의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께 분명 도움되는 내용이었으리라 생각되고요. 지금부터는요, 실사례를 통해서 그 실사례를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재무 전략을 Q&A로 풀어볼 건데요. 일단 그 사례부터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를 앞둔 한 50대 남성입니다. 첫째는 결혼을 해 손주도 낳았고 둘째 역시 취업을 해 독립을 한 후 부부가 단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노후에 대한 걱정은 많았지만 집 대출금에 아이들 교육비에 돈 나갈 곳이 많다 보니 노후 자금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가 준비해둔 은퇴 후 생활 자금은 월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연금과 임대 수익 50만 원이 전부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는 65세 이후로 미뤄뒀고 노후 생활비의 여유를 위해 구입했던 오피스텔 역시 요즘 공실이 자주 발생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더구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니 월세를 크게 올려받지도 못해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아껴 쓰면 은퇴 후 우리 부부의 기본 생활은 되겠지만 아직 아파트 대출금도 조금 남았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 혹시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가 크게 들까 걱정입니다. 게다가 아직 미혼인 둘째 결혼 자금도 걱정입니다. 저희 노후 준비 어떻게 보완하는 게 좋을까요? 정작 자녀에게 돈을 쓰면서 본인에게 투자할 자금들 혹은 내 노후를 대비할 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부모님들의 고민인데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건가가 앞으로 이제 직면한 문제 해결인 것 같아요. 정작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은퇴 이후에 돈이 있어야지 좀 넉넉하게 살 수 있을까요? 2016년 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노인 부부의 월 평균 생활비는 237만 원입니다. 거기에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45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100세 시대에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돈을 산출해 보면 부부의 경우 11억 6천만 원, 1인 가구의 경우 7억 3천만 원의 노후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적정 생활비에 대한 기준이기는 한데 네. 통상적으로 보면은 은퇴 전의 소득의 70% 정도는 좀 준비가 돼야 본인의 생활 수준을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월 금액 들었을 때는 뭐 그 좀 맞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뭐 10년치에서 뭐 7억, 10억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이거 누가 과연 준비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나라 사실 자녀들 결혼할 때 부모님 등골 푼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접하시죠? 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녀 교육비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 결혼 자금으로 노후 준비 자금의 약 6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정작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노후 자금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노후 생활비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녀를 교육시킬 때야 부모로서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녀 결혼 자금만큼은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지원을 해주더라도 내 노후 자금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네.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은퇴 시기가 가까워질수록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막 아끼세요. 그렇게 아끼세요. 조그만 거 하나 못 버리시고 그리고 대다수 저축에 하시고 근데 요즘 세상이 참 씁쓸하게 과거만큼 막 이자를 엄청 줘서 저축이 쌓이고 뭐 이자가 팡팡 들어오고 이러진 않잖아요. 마냥 저축하는 게 옳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른 금융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당연히 노후는 연금 자산이 중요한 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커진다는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연금 가지고는 충분한 준비가 안 된다는 최대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배우자를 활용해서 임의가입이나
아니면 연금이 작다고 생각이 되시면 추가 납입 등을 고려해서 연금 전략을 짜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이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본인의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 계좌 이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확정급여형인 DB형은 퇴직금 그리고 연금 받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대기업이나 임금 상승률이 높은 근로자분들이 선호하는 형태고요. DC형은 기업에서 연간 12분의 1의 임금을 정기적으로 적립을 해주고 그 운영을 근로자들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들이 운영 성과가 좋으면 본인의 노후가 더 잘 보장된다는 그런 좋은 상품이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IRP 계좌가 있습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분들이 퇴직 전에 본인께서 임의로 개설을 해서 추가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퇴직연금을 준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이 부족하실 건데 네. 이렇게 연금의 공백기나 금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준비를 하시는데요. 개인연금은 연금 수령 기간이라든가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즘에 맞춤형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잘 고민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대신 이제 이런 연금 상품들을 미리 잘 준비하시면 좋은데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목돈이나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일시연금 같이 즉시연금 같이 목돈을 활용해서 바로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연금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행복한 100세 노후 준비 이야기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꾸려봤는데요. 재무적인 설계 전략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두 분께 간략하게 좀 소감과 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각각 듣고 싶습니다. 센터장님, 뭐 이것만은 기억하자. 뭐 시청자들께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네. 초저금리, 그냥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네. 이때 세테크 상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절세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을 잘 고려해서 선택들을 하시고요. 특히 고령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세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놓치지 말고 꼼꼼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하고 있는 혹은 기업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에서 나한테 최적화된 것을 잘 골라서 체크하는 과정 필요하다 이야기 주셨어요. 자, 한상훈 소장님은 어떤 얘기 해주시고 싶으세요? 수명 100세 시대에는 일도 평생 현역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요즘 신체 나이는 예전에 비해서 10년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평생 현역으로 살려면 배우고 도전하는 마음가짐이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가 20대까지 배운 걸 통해서 5, 60대까지 살았다면 5, 60대에 다시 배워서 나머지 인생을 평생 현역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여러분도 지금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100세 노후 전략, 비재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전략으로 인사드릴 거니까요. 그 시간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한상훈 소장님 그리고 임주섭 센터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